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최예진. 한소미입니다. 와, 네. 와.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라이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렇게 게스트분을 모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네. 소미님이 이렇게 라이브로 또 많은 고객들을 만나는 건 처음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스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소미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플로우 활용 사례 공모전을 기획했고, 지금 이렇게 CX와 협업해서 라이브까지 다양한 경로로 좋은 정보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활용 사례 라이브 이렇게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이 활용 사례 라이브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히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플로우 고객사의 실제 활용 사례를 또 저희가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사실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나 거리 여건상 무리가 있어서 저희 플로우 팀이 미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인터뷰를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게 된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문들과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시간 Q&A는 사실 녹화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나는 좀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라이브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활용 사례 콘테스트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네. 소미님이 또 이 콘테스트를 담당했던 실무자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과 컨택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플로우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 기업이 많은 건 알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화면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정말 컸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정말 어떻게 플로우를 활용하는지 저희가 이제 직접 공모전을 열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사실 저도 뭐 교육이나 뭐 미팅이나 컨설팅 나갔을 때 다른 팀들은 어떻게 써요? 뭐 다른 사람들은 플로우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해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해 드리자 이렇게 같이 추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콘테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은 진짜 잘 쓴다 하고 생각했던 어떤 판단의 기준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플로우에서 저희는 접해보지 못한 그런 다른 기업들의 활용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플로우를 도입해서 어떻게 팀 내부적인 협업을 향상시켰는지 등 좀 음. 고객분들이 플로우를 통한 변화에 좀 집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말 많은 관심과 성원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콘테스트와 이제 특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각 기업의 네. 대표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저희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 사례 인터뷰 영상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사실 플로우 고객분들 중에서도 제조업에 종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로 이제 활용을 하고 정착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플로우 활용 사례 콘테스트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오테크 1등을 수상하신 이준명 대표님을 저희가 오늘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콘테스트 내용들 쭉 뒷부분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회사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오테크는 어떤 기업인지 함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품이냐면 자동차의 승차감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차를 좀 더 빠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현가 제동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쪽 분야로는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 플로우 도입 이후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상태고 그리고 해외 진출도 굉장히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입을 하시기 전에는 또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업무가 회사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크게 가지고 계셨던 문제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회사 규모가 저희가 한 뭐 40명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원이 이제 뭐 유통도 담당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조도 직접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너무 많은 일들을 적은 인원으로 소화를 했어야 됐고, 제조 또한 저희가 한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 저희 제품 하나에 뭐 한 작게는 한 60가지부터 많게는 한 200가지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품들의 제조 공정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출고까지, 그리고 고객 상담까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공정을 관리해야 되는 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관리 인원이 회사가 늘어날수록 관리 인원이 그냥 비례해서 늘어나고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약간 그런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그게 커지면서 오히려 비효율을 더 제곱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리고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기존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셨는지 한번 업무의 프로세스와 함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뒷페이지에 정리해 주셨던 내용 한번 업무 순서를 함께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저희 회사 일반적인, 네, 그 업무 방식을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객이 개인 고객이나 혹은 튜닝샵에서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거 필요한데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혹은 뭐 재고 있나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일단은 저희가 있어야 판매를 하니까 재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재고 확인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고객에서 온 전화를 끊고 나면 이제 현장 관리 담당자한테 이거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또 했어야 됐고, 그러면은 전화 받은 사람은 이건 판매 관련된 거니까 빨리 해줘야 되니까 일을 그만두고 재고를 확인을 해주고, 다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전화를 해주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다시 고객한테 전화해서 이거 없는데 좀 얼만큼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재고 확인에 걸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주문이 이제 네, 뭐 기다렸겠습니다 혹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문 접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주문 들어왔어요라고 다시 전화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있으면 바로 포장해서 나가면 되는데, 없으면 또 뭐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없는 부품들에 대한 발주서를 쭉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각 작성된 발주서에 따라서 각 부품의 제조 공정이 진행이 되고, 그게 다 들어오면 조립하고 포장하고 출고하는 식으로 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업무를 오프라인 상으로 전달 받아야만 그 다음 팀이 이거를 투두에 넘기는 거예요. 이제 도면과 제품을 같이 왔을 때 오지도 않은 걸 다 말하려면,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그 커뮤니케이션 또한 비효율이니까. 네, 그래서 해당 팀의 실물이 오기 전까지 얼만큼 주문이 들어와 있는지 사실 뭐 그 다음 공정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나한테 물건 오면, 도면 오면 내가 그때 일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존에 진행했었던 업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플로우를 도입하고 나서는 업무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플로우 도입하고 나서는 일하는 거는 훨씬 많이 함축돼서 줄었고, 일단 전화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게 가장 컸죠. 전화를 안 받아도 되는 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 정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문 접수가 되고 나면 업무를 등록하고 그 한 업무에서 요청, 진행, 완료. 그다음에 거기에 진행 중에는 거기에 필요한 하위 업무들이 생성이 되고, 그 하위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출고까지 되면 완료로 하는 업무 하나가 주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바뀌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누락이 없다는 거고, 도면도 이제 그때그때 뭐 첨부하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위한 전화가 없는 게 엄청 크죠. 그리고 모든 히스토리가 남는다. 네. 음. 전화하면서 잘못 들었는데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좋습니다. 방금 이제 쭉 말씀해 주셨던 거 실제 그럼 네오테크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보면서 설명해 네.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네. 번째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업무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미지에 지금 있는 내용들 위주로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가 이제 이 그 주문 접수 재고 확인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이 한 건 한 건이 오늘 주문 들어온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 상태인 거는 재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거 이제 그 주문 하나에 그 태스크를 오른쪽에 이제 띄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문 받았던 주문 내용도 양식으로 해서 위에 주문 양식을 상단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 생성을 할 때 그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거기에 어떤 제품인지 이게 뭐 옵션이 저희 튜닝 부품이다 보니까 뭐 옵션도 있고 옵션마다 가격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스펙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요 밑에 하위 업무들은 이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부품들을 하위 업무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요것들이 다 진행이 바뀌면서 각 공정의 담당자들이 알아서 이제 각각의 하위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하위 업무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최종 출고하는 사람이 이거를 완료를 찍으면 이거는 출고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고 하나의 이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의 이 게시글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맞습니다. 되네요. 이전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오프라인 서류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전화와 함께. 그래서 누락이 일단 엄청 많았고요. 저희가 회사가 이제 되게 급격하게 좀 성장하는 시기에 플로우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찾은 이유가 이제 너무 많은 누락과 그 미스로 이제 회사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대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갔다가 막 뭐 엄청 비싼 커스터마이징된 MES나 ERP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좀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이 프로젝트 방에 잘 녹여져 있는 거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뒷부분의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하위 업무, 여기에 들어있는 요 밑에 있는 하우징 가공이라고 돼 있는 하위 업무의 그 상세 화면인데요. 여기 이제 이 담당자를 여기에 관련된 소재 담당자나 혹은 검사 담당자나 제조 담당자로 선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튜닝품이라서 도면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달라야 하는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품의 상세 도면도 캡처로도 한번 첨부를 하고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빨리 보려면 빠른 확인을 위해서는 캡처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실제 CNC, MCT 가공을 하다 보니까 그 가공하려면은 가공 코딩 작업을 하려면 도면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캠 파일을 만들어야 돼서 캠 파일을 만들기 위한 도면 파일도 첨부를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바뀌는 주요 스펙들도 텍스트로 이제 함께를 해주면 주문 하나가 플레이스 되면서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스펙 확인을 위한 전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대면으로 주고받았었던 도면을 이제 플로에다 다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네. 이 히스토리들이 늘 언제나 남겨져 있어서 굉장히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사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외부 네. 업체랑 또 소통했었던 사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걸로 일을 하지만 외주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내부적으로도 부품이 많다는 거는 외부에서 해야 될 일도 많다는 거거든요. 외주 나가는 일도. 그래서 외주에 이제 그 가공해야 하는 리스트들을 계속해서 그때그때 막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쌓이잖아요. 이제 한 열 몇 건 쌓이면 이거 순서 좀 잡아줘. 항상 그거를 담당자한테 저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이거 한 15건 쌓였는데 이거 뭐부터 할까? 이런 질문은 항상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상시 하위 업무의 순서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바꿔서 우선순위도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외주에서는 그냥 그 정해준 순서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또 그거 가공 들어가면 진행을 누르면 되니까 혹시 그거 다 됐어요? 하고 있어요? 언제 됩니까? 이런 전화를 하지 않아도 돼서 외주와의 전화도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전화 시간이 또 줄어든 만큼 내부적으로 또 챙겨야 되는 업무들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또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 보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권한 같은 거를 이제 프로젝트에서 또 계정별로, 글별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슈가 발생하고 AS, 뭐 히스토리, 분량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AS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AS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다 남는다는 게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AS 접수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이 AS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전문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면 이게 AS 접수는 됐지만 AS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안내해주면 됩니다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또 AS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위 업무 생성해서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AS를 하고 나면 우리도 왜 그게 발생했는지를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제 부품을 회수를 하고 바꿔드리는데 이 회수 일이 정말 안 되거든요. 일단 주는 거는 빨리 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주고 나면 받는 게 정말 관리가 안 되거든요. 누가 안 줬는지, 그다음에 그 언제 이게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안에 히스토리가 싹 남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제조할 때 굉장히 좋은 점은 이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 그 해시태그를 걸어서 항상 업무들이랑 이 글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해시태그를 딱 누르면 그것만 모아서 볼 수 있으니까 ISO나 뭐 이런 품질 관리 경영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이걸 비율 계산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데이터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데이터로도. 그런 그래서 부분. 저도 이 AS 전달해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워크플로우 또 기능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회수까지 처리하는 걸 또 많이 도움받았다 남겨주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뒷부분은 좀 이제 가벼운 이제 사례들 위주로 남겨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에서 작업하시면서는 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방도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이니까 차를 직접 타고 오셔서 이렇게 그 AS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작업 내역, 예약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이제 어디 갈 때 예약해 놓으면은 내가 이때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에 오늘 저 AS 담당자들이 얼만큼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남겨주셨던 내용들이 진짜 제조나 또 유사한 업종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네오테크에서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 대상으로 잘 정착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그 저희가 온보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에는 만들 때마다 이거를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하나의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가장 첫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입사가 결정되면 실제로 입사하기 전에 팀장이 먼저 그 오는 사람의 그 이름과 이름을 써서 인사 그다음에 그 아래 그 슬러시 그리고 그저 이름 업무 일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의 업무 일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쓴 뭐 첫 이제 그 환영 편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입사 후 첫 임무 이걸 쭉 따라가면서 내 동료가 누군지 나한테 피드백 해줄 사람이 누군지도 자기가 한번 찾아보라고 이런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 인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내 위치 파악은 누구한테 해야 되고 여기 안에 보면은 각각 서류는 누구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써야 되고 누구한테 안내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게 그 내가 그냥 회사 내 위치 파악이 혼자 이렇게 쭉 누가 알려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악한 바도 댓글에 좀 적어 봐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파악한 바로는 나는 앞으로 여기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었고 이런 걸 쓰면 이게 의외로 다닐 때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댓글 쓴 걸 보면 와, 완전 잘못 알고 있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초대한 피드백 줄 동료들이 피드백을 막 줍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내가 관리받고 있다.
또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또 이제 신입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작은 회사지만 오신 분들이 오히려 되게 큰 회사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오 시스템 되게 좋네요 뭐 이런 그 좋은 이미지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신입분들한테 애사심도 높여줄 수 있고, 또 내가 이 회사 일원이구나를 좀 빨리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퇴사 결정도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중소기업 솔직히 많거든요. 그 결정도 되게 빨라요. 왜냐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든지, 혹은 야 내가 이거 막 일주일 동안 그냥 지켜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미안,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해서 예전에는 막 일주일 있다 나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나갈 거면 금방금방 나가고 오래 있을 거면 정말 애사심이 생겨서 오래 있고,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또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되는 프로젝트 방인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 방 이제 생기고 나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네오테크라는 회사를 알 수도 있고, 또 소통 자체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플로우가 익숙해지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저희 활용 사례 콘테스트에 네오테크만의 또 문화와 업무가 들어가 있는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도입해서 저희처럼 이제 엄청 활발하게 헤비 유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도입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 도입을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플로우가 정말 이렇게 유저들하고 엄청 소통 자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플로우 팀에 이런 거를 플로우를 활용해서 달성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 회사든 이제 이 사용하는 사례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실사례들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다 보면 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좋은 생태계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해결해서 네,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좋은 성장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영상 잘 보셨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사례를 이제 첫 번째로 공유해 드렸는데요. 처음 이제 주문을 받고 그 제품이 우리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재고를 확인하는 것부터 실제로 발주 넣고 배송, 심지어 AS까지 이 플로우로 모든 절차를 옮겨왔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해시태그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해시태그나 뭐 우선순위 마감일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업무보다는 조금 더 부가적인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미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상황에 맞게 굉장히 여러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할지 이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주셨던 게 저는 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는 이제 많은 계약권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이 많으신 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기업 컨설턴트 협회의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 컨설턴트 협회 김미경 이사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이 협회에서 하시는 업무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 컨설턴트협회 김미경 이사입니다. 저희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용 무상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업 컨설팅 회사고요. 컨설팅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작은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모든 업무까지 다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의 업무를 어떤 한 프로그램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찾다가 플로우에 정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루라는 협업 툴을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싶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컨설팅 업체들이 보통 관리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저희 이제 자체 직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되게 아주 작은 컨설팅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큰 컨설팅 회사도 아닌 중간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거래 회원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회원사마다 진행하는 업무가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가 동시에 대여섯 가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카톡방을 매일 열었어요. 업무용 카톡방. 저희 회사만의 업무용 카톡방을 아침마다 열어서 그날의 업무를 카톡방 안에서 쭉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 지시를 내렸던 거를 직원이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다 퇴근하고 나면 제가 또 저녁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서 누락되는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오늘 만약에 지시를 했는데 진행하다가 완료가 안 된 업무들은 다음날 카톡방을 열어서 또 다 옮겨야 됐거든요, 일일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플로우에서는 오늘 있었던 업체들이 오늘 있었던 프로젝트 안의 업무들이 해결이 안 된 것들은 다음날 걸로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모든 업무들이 한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책자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3월 달에는 쫙 한눈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인증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한눈에 쫙 보여야 되고, 이렇게 눈에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카톡방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플로우는 내가 생성을 해서 내 마음대로 순서까지 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같이 광범위한 업무를 하는 팀들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우리 거를 거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게 필요한데 그게 플로우랑 딱 잘 맞았어요. 한 달 딱 써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그냥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바로 비즈니스로 넘어갔거든요. 그 잘 사용하는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몇 개를 이제 받아 두어서 요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보면 이제 계약업체를 관리하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음, 저희가 네. 정책 자금이거나 정부 지원금이거나 이제 계약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영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 업체에 관한 업무를 지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 업체 폴더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본문에다가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일단 적어놓고 여기에 원래 계약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담 일지까지 다 저희가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위 업무는 이 영업자가 이 업체를 그 계약을 했을 때, 아, 나는 이런 순서로 이 업무를 할 거라서 계약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하위 업무에 차례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근자가 이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자가 계약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입력만 알아서 해놓으면 저희가 이 순서대로 위에 거부터 아래 거까지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소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계약을 하고 나면 카톡방에 계약서 올리고 상담일지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멘트로 다 쓰는 거예요. 여기는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그러면 저녁에 또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그거를 또 폴더를 이제 드랍박스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폴더를 만들어 놓지만 그 진행 상황이 눈에 절대로 안 보여요. 왜냐면 업체는 수백 개고 업무도 수백 개인데 그게 다 메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계약업체 관리에 프로젝트를 하나씩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업체 명만 쳐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완료를 했으면 완료를 했다. 누가 담당자였다.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외근자와 내근자의 업무 소통이 굉장히 간단해졌다. 중간에 전화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멘트를 남길 필요 없이 여기에만 놔둬도 알아서 이대로만 진행을 해도 돼요. 네, 여기에다가 파일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음성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위 업무 같은 경우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업무들을 위로 당길 수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거는 또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진행하던 내근자가 업무를 진행해 보니까 이게 그 영업자님이 계획하셨던 거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댓글로도 남기면 또 그거를 미확인 알림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또 전체 알림을 확인을 하면 이게 업무 로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영업자가 질문을 하고 내근자가 업무를 했을 때 그 누락되는 업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락이 될 일이 없는 게
한 번 전체 알림만 봐도 그것만 한 번에 봐도 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지시했던 일이 진행이 됐구나 안 됐구나 댓글이 남겨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내가 댓글을 봤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면 봤다는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요. 플로우의 업무 기능을 너무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잘 사용하고 계신 프로젝트를 더 하나 볼까 하는데요. 이건 이제 DB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가 정책 자금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인스타나 페북 같은 거를 보시면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저희도 네네. 그쪽으로 광고를 내고 있고 광고를 누르신 분들이 이제 엑셀 파일로 그 연락처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DB라는 거를 관리를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먼저 쫙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으면 미팅을 가는 거고 만약에 유선 상담을 원하면 유선 상담을 하는 건데 이 안에 유선 상담을 하건 미팅을 가건 간에 그 내용 자체들을 쭉 다 올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전화 받으면서 메모를 여기다 해요. 그 DB가 어떤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계약이라는 게 전화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되는 것도 아니고 미팅을 한 번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리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알림도 해놓고 그 상담한 거를 저장한 다음에 내가 제안서를 보내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제안서 발송 예정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제가 제안서 발송한 다음에 또 문자로 터치하고 전화 터치하고 또 만약에 계약이 안 됐는데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또 그 지정할 수 있잖아요. 알림을. 네네. 지정을 한 다음에 그때 지정이 울리면 다시 한번 문자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추가적으로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터치를 얼마나 했는지를 너무 간단하게 댓글로 다 남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재터치를 한 건지 저희 주임님이 재터치를 한 건지 그 순서도 저희가 서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댓글 보면서 아 이거 며칠 날 재터치 했었구나 내가 오늘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뭔가 실제 계약이 발생해서 네. 우리 고객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앞에 설명해 주셨던 그 계약 관리 프로젝트로 이동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프로젝트 하나가 아,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아, 계약 안 된 DB들이 쫙 있는 거고, 아까 거기는 네네. 계약이 완료된 업체들이 새로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거로 잘 제가 쓰고 최근에 계약 받은 것들이 또 네. 있어요. 정말 활발하게 쓰는 프로젝트 네, 중에 하나로 네, 네.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좀 외부 업체를 직접 초대해서 이 방 안에서 소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장기 계약으로 월납입을 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한테도 그 수많은 고객사 분들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VIP로 모시는 고객님들은 매월 저희한테 고정 급여를 주시는 고객이거든요.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같이 플로우를 같이 운영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단건 계약인 분들은 이런 방을 만들진 않는데 매월 고정비를 2년 동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 100만 원, 월 200만 원. 그런 분들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임직원이나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왜 보면 간트 차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 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외부인 앞에 그 초대하기 좋아요. 장기라는 이 키워드가 붙은 것도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장기는 이제 거죠? 월 급여를 주시는 고객들이에요. 음. 저희가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임직원이랑 그 담당 과장님, 이사님이 초대되어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또 깜짝 놀랐던 게 저희는 사실 저희가 맨날 쓰는 이게 툴이니까 이제 맨날 보기는 하지만 간트 차트까지는 매일 보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간트 차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간트 차트에는 업무를 적어 놨는데 먼저 이제 그 업무를 안내를 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서도 이거를 엄청나게 그 체크를 하나씩 다 하셨다는 거를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장기 업체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 간트 차트를 그분들도 유심히 보고 있구나. 그 월에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랑 협력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내부의 어떤 업무 진행 현황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조차도 이 플로우 안의 정보들을 이제 참고해서 본인들의 업무에 좀 이제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 네. 체크를 음, 하시더라고요. 되고 있는지 오,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또 플로우가 좋은 소통 음. 수단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좀 전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또 별도의 방도 운영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연초에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큰 지원 사업이에요. 공짜 돈을 1억에서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 그런 지원 사업들의 모든 현황 그리고 중진공 3월 신청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3, 4, 5월까지 써 있는 이유가 3월에 신청한 기업의 업무가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텀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신청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 3월에 신청했던 것들이 다 끝나야 제가 이 상위 거를 해제를 해요. 상위 고정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우리의 업무를 다 쏟아 부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눈에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자체를. 요거는 진짜 뭔가 전체 진행 상황이에요. 뭔가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도 그때그때 이제 상담 고정을 통해서 네. 눈에 보이게 이제 네, 위치도 맞아요. 바꿔가면서 네, 이게 상담 고정이 되게 진행되는. 중요한데, 음. 카톡방을 저희가 이용을 했을 때는 가장 또 불편했던 게, 카톡방은 상담 고정이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플로우는 제가 몇십 개를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상담 고정의 그 순서를 바꾸는 것도 제 맘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카톡방은 사실 상단으로 올리고 싶으면 또 뭐 하나를 또 해제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얘는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 이제 또 내부에서 주간 업무를 공유하는 것도 플로우로 모두 옮겨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주간 업무 공유 프로젝트를 쓰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의 업무가 사라진 게 카톡방을 지금도 열고는 있지만 여기 주간 업무톡에다가 매일매일 업무를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방에는 이 업무에 쓰지 못하는 사담을 쓰는 방이 된 거고 원래는 그 카톡방을 매일 저장을 했었거든요. 매일마다 저장하고 없애고 저장하고 없앴는데 저희가 최근 한 달 정도부터 이제 저장을 안 하게 됐어요. 그 카톡방을. 저장을 안 하고 여기 주간 업무 공유만 봐도 이 모든 업무가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하나라도 누락이 될까봐 그래도 저장을 했었거든요. 초반 플로우 썼을 때까지는. 근데 과감하게 그냥 다 날리고 이 주간 업무 공유를 통해서만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맨날 쓰는 거예요. 매일 써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업무일지 써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 전에 업무일지는 메모장으로 저장을 했었는데 메모장은 키워드가 검색이 안 됐었다. 근데 여기에 업무톡은 저희가 지시를 내리는 업무톡이고 업무일지는 본인이 했던 업무를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다 올리니까 따로 이제 메모장 저장 안 해도 되고. 음. 와, 너무 바람직하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플로우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음, 제가 정말 소문난 컴맹이에요. 제가 엑셀도 아예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왜 줄 바꾸는 거 되게 쉽잖아요. 저는 그거를 6개월 만에 배운 사람이에요. 줄 바꾸는 걸 못해서. 근데 플로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쓰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내가 썼을 때 쉬워야 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컴맹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툴은 진짜 쉬운 건데 플로우는 직관적이라서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꼬아놓은 거를 프로그램에 아예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 툴 같은 거를 도입은 하고 싶으나 나 자체가 대표인 사람 자체가 보통 나이가 30대, 40대 넘어가면 저처럼 이렇게 뭔가 도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진짜 컴맹이어도 얘는 정말 도입하기가 쉽구나.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업무 단축이 많이 돼요, 시간이. 그리고 소통이 잘 되고 기록이 남아있고 키워드 찾아보기가 너무 쉽고 고객도 만족하고 그래서 저는 다 뭐 직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는 쓰라고 다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이어도 써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직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1인 사업자여도 지금부터 플로우를 써라라고 저는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분들 지금 아직 도입 못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톡으로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플로우 꼭 도입을 해보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인터뷰 영상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뭐 카톡이나 뭐 메모장으로 업무 기록하신다는 내용들 실제로 저희가 기업 가보면 이제 카톡이랑 메일
뭐 심지어 뭐 네이트온 이런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내가 원하는 키워드 검색해서 한 화면에서 모아볼 수 있는 이 플로우라는 공간에 다 같이 이제 기록을 모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좀 플로우를 도입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약건이나 아니면 고객들과의 소통을 관리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하위 업무, 그리고 상담 고정 이런 것들을 순서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뭔가 중요한 거는 위로 올리고 하는 이 과정들로 이렇게도 우선순위를 또 한 번 더 공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외부인 초대도 이 플로우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밀착 소통이 필요한 외부 업체나 고객이 있다면 이제 플로우 프로젝트에 함께 초대해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도 몇몇 분들이 이 외부인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간혹 이제 프로젝트에 외부인을 초대하면 이분이 이제 우리 직원이 되어서 우리 데이터를 다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외부인은 프로젝트 단위로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프로젝트별로 이제 게시물 조회 권한이나 뭐 다운로드 권한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 설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원도 뭐 그때그때 목적에 맞게 이 업무의 뭐 조회 권한이나 뭐 작성 권한들을 좀 변경해가면서 협업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상까지 만나보셨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공사나 현장 설비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륜 ENS의 사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륜 ENS의 정철구 과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륜이에스 정철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대륜 ENS의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플로우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륜 ENS는요, 그 경기도 서울 동북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도 저희 어, 고객님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늘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있는 팀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연지 발전 사업, 태양광 투자, 뭐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플로우를 도입하기 이전의 업무 방식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장표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우선 저희 회사에서는 플로우를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제일 잘 사용했던 개선되었던 그 팀의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것만 우선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팀에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도입 전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비 공사를 할 때 그 결제 절차나 뭐 이런 절차들이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협력사와 그 자료가 공유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일정이 조율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플로우를 도입해서 어, 현재 진행 상황을 서로 담당자가 각자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업체별로 일정을 잡는 거, 그다음에 각종 문서들을 저장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좀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도식화를 좀 시켜봤는데요. 플로우 도입 전에는 업무가 담당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팀에 있는 담당자가 메일이나 유선 전화, 카카오톡, 업무협조전. 그러니까 업무협조전 같은 경우는 저희 사내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사하고 도면 발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전팀, 뭐 시공사, 저희 외부에 있는 시공사랑 또 현장에 대한 그 상황과 그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팀에서는 이제 준공 도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데 이런 걸 다 이제 일일이 전화를 걸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플로우 도입 후에는요, 업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각 팀에서 올리는 파일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각 담당자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됐고요. 그래서 시공사든 설계사든도 바로 일정을 조율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담당자 중심은 약간 수직적으로 했다면 이제 플로우를 도입하고 나서는 수평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저희 플로우 도입 전 업무 방식이고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고요. 이렇게 각 공사별로 어, 일자들, 설계 도면이 언제 왔고, 업체를 언제 선정했고, 이런 신고를 언제 했고, 이거를 이 공사팀의 파트장님께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제 수기로 이제 엑셀에다가 다 입력을 하셨고요. 또 일정이 틀어지면 이것도 바꾸고, 그럼 이 공사가 틀어지면 다른 공사도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휴가가 있거나 또 그렇게 되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상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엔 네, 엑셀로 하는 건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하지만 플로우 도입 후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분께서는 좀 더 편해지셨죠. 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지금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리스트업하기가 되게 좋았고요.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원래 현장 사진들을 공유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장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각각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아진 게 예전에는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 도면을 배관 공사 준공 도면을 기술팀에 이제 줘서 그때 이제 저희 맵에 그거를 입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뭐 하루 단위로 그 시공사가 측량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기술팀에서 입력을 해줘서 실시간으로 거의 한 달을 줄일 수 있는 네, 시간을 많이 줄인 효율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잘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몇 개 받아보긴 했는데 직접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이제 업무적인 얘기였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잘 사용한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플로우의 담당자이다 보니까 이제 이용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맛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조리 실장님이 열정적이셔가지고 또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콜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셨듯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사골 잡뼈 10kg를 이틀 동안 우려냈다. 그 다음에 양파는 전날에 재워놨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어,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정보를 주셨고요. 동영상으로도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적으셨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그 달아주신 댓글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올리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잘 먹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회식했는데 덕분에 해장 잘했습니다.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잘 올려주시고 있고요. 맛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또 조리장님께서도 힘내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 눈시울이 잠깐 붉어졌다. 뭐 이렇게 잊지 못한 순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서로 윈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랑 이제 제 후배랑 이제 이 조리 실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는데 아무튼 되게 뿌듯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플로우 팀끼리 보고 감탄했거든요. 네, 너무 네, 잘 이게 운영 아무래도 중이신 것 식당이 같습니다. 있는 그 회사에서는 좀 더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음. 아무튼 네, 어떻게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소한 소통도 옮겨올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대륜 마켓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플로우에서 이거를 알려주셨죠,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사람들이 읽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어, 많이 들어오시게끔 해서 괜찮은 물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막 올려주셔서 사람들이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눔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플로우라는 툴에 그냥 뭐 접속을 굉장히 뭐 자주 하고 내부에 어떤 이슈가 있나 자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업무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도입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TF 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마음먹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뭐 대륜마켓이나 뭐 오늘의 맛 말고도 업무로 옮길 네. 때는 혹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자라고 이제 좀 짜두셨던 그림이나 뭐 프로세스가 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팀이 어울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사팀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이제 시스템 팀, 그런 팀에서 좀 더 잘 이용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들 중에 이제 잘 사용하실 분들을 컨택을 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두세 명을 섭외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고 같이 세팅을 해보고 그래서 그 같이 세팅된 거를 그 팀원이 그 팀 내에서 좀 독려하고 잘 쓰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사팀에 있는 직원들이 몇몇이 엄청 열심히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한 명씩 한 명씩 더 들어오게 되면서 다 같이 잘 사용하게 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속률도 굉장히 높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속률이 90% 정도 평균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플로어에서 이렇게 가끔 알려주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73%가 이제 전체의 평균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조금 높게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아, 너무 모범적인 접속률을 보여주고 오늘의 계시네요. 맛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나눔을 빨리 이제 가져가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이나 정착의 포인트였다는 게 아무래도 다른 기업의 좀 도입 담당자분들께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우선은 저는 담당자로서 요거 다음 페이지가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아, 네네. 이렇게 네, 규칙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어, 음. 클릭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게끔 해서 플로우 동영상에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플로우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사용 규칙을 만들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담당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로우는 약간 캔버스 같다.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작이 되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어, 명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대륜 ENS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인터뷰 영상까지 지금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잘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잘 듣고 계시죠? 업무를 하시면서도 한쪽 귀에 꽂고 잘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뭔가 현장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공유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담당자가 공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는 담당자 개인이 이제 공유해야 되는 그 소통이었다면 이제는 업무, 그러니까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 현황을 확인한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공유해 주신 이 정착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뭐 공사 설비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 질문 중에서도 초기에 이제 직원들이 좀 접속률 좀 이렇게
높이고 체계를 잡는 이런 비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직원들이 플로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뭐 재미난 요소들도 좀 세팅을 해두고 특히 뭐 규칙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처음 접하는 직원들의 거부감을 낮추는 게 또 플로우 정착에는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라이브 들어와 주신 분들도 도입을 담당하셨거나 혹은 팀의 리더분들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초반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이런 체계들을 조금만 더 노력해서 잡아주시면 다른 직원분들도 훨씬 더 쉽게 플로우 안에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알찬 활용 사례 준비했으니까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고요. 콘텐츠를 많이 다루는 미디어나 디자인 그리고 엔터 업종의 고객분들은 특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 커뮤니케이션의 김향리 차장님 모시고 이제 활용 사례 콘테스트 수상자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지금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차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제작 본부에서 카피라이터를 하고 있는 김양희 차장이고요. 일단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하는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합 캠페인이 가능한 광고 회사다 보니까 뭐 퍼포먼스나 콘텐츠나 디자인, 기획 본부나 제작 본부 등 다른 광고 회사 대비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어서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업종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플로우라는 툴을 도입하기 전에 이제 이용하시던 툴이나 아니면 소통하시던 방식에서 좀 느꼈던 문제점이나 뭐 개선점이 있을까요? 크게는 한 네 가지, 세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광고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야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음, 저희는 광고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부가 많다 보니 일들을 취합해서 일할 때마다 좀 공유가 되지 않으면은 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서 또 야근을 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마다 항상 고정된 인력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양한 인력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뭐 메신저로 소통을 한다고 해도 요즘 뭐 카카오톡 많이 쓰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카카오톡에서 너무 많은 채팅방이 있다 보면은 이 방에 누가 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를 다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메신저 앱의 한계인 것 같긴 한데 좀 프로젝트 기간이 또 매번 길어지면은 이걸 또 항상 공유하기에 메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공유나 보고를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또 들여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야근도 발생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도입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 혹시 이 화면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파일을 확인할 때는 기한 없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가 한번 진행되면 뭐 실행까지는 짧게는 두세 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요. 광고주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내부에서 회의도 되게 여러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고받는 파일도 많은데 플로우에서는 파일이 기간이 만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어떤 파일을 주고받았는지 히스토리가 남아서 그 점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껴졌었고요. 그 플로우의 그 관련된 프로젝트에 하나의 주제로 계속 업로드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주한테 제안할 애니메이팅 영상이라고 해서 기존 광고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영상 소스를 썼냐와 어떤 음악을 썼는지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영상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A, B, C 안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올리는 게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요. 또 파일이 수정됐을 때 수정된 걸 다시 게시물을 생성해서 올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누구든 어떤 부분에 수정이 되고 최근에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파일 공유에서의 이제 그런 불편했던 점들이 뭐 채팅이든 게시글이든 원하는 공간을 이제 선택해서 기한 없이 계속 업로드하고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지금 차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고 활발하게 좀 다른 분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이거는 제가 PM은 아니었는데 네.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영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나 거의 길게는 한 3, 4개월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그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스케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는 건만 요청이 왔을 때는 이거 끝나고 저거 끝나고 그냥 워낙 일이 바쁘기도 아, 하지만 그냥 바로 닥친 일들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기간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 바로바로 한눈에 공유가 되니까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끼리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예상을 하고 저희도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편했고요. 좀 장기간 진행했던 캠페인은 카탈로그 만드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 카탈로그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뚝딱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광고주랑도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많이 하고 뭐 기획팀이나 그걸 디자인을 잡는 분들이나 나중에 인쇄 맡기는 그런 과정까지 해서 굉장히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 플로우를 도입한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공유가 바로바로 되고 수정사항도 바로 알 수 있어서 카탈로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상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 성우분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그 성우분을 셀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샘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메신저로 바로 성우 샘플 뭐 여러 개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플로우에 게시글을 하나 생성해서 성우분들의 샘플을 한 번에 다 올리니까 여러 사람한테 공유할 필요 없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성우 샘플 목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어떤 점이 결정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 어떤 프로젝트는 때로는 좀 광고주와 의사결정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네네.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광고주분께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신다거나 이런 쪽은 지향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를 되게 빨리 파악이 가능한데 프로젝트 중도에 들어온 사람은 광고주분의 성향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전에 어떤 파일이 계속 제한이 됐었고 어떤 것이 광고주분이 추구하시는 그런 결에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 순대로 계속 업로드를 하면은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히스토리 한눈에 알 수 있고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물어보시고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더 편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할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공유를 위해 별도 시간을 또 내야 됐다, 뭐 매번 이제 새롭게 공유해야 됐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로 네네, 인해서 맞습니다. 많이 해소가 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네. 제한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한 파일이 한 뭐 7, 8개 뭐 이렇게 쌓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이 다른 새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매번 시간을 내서 파일을 7, 8개씩 계속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근데 프로젝트를 시간 순대로 이렇게 업로드만 하면은 그분도 파일을 확인하고 저한테 궁금했던 점만 물어보시거나, 그리고 저도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서로 시간 절약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파일을 광고주분께 제안을 해도 그 미팅에서 또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메일로 공유하고 또 같이 작업하시는 프로덕션 분들한테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 번 결정이 되면 여기저기 공유를 해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공유를 네.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좀 어쩔 땐 번거롭더라고요. 네. 왜냐면 실무도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또 커뮤니케이션이 꼬이면 안 되고. 플로우 덕분에 그래도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미스 없이 계속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잘 사용하고 계신 프로젝트 이제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회사에 전체 인원분이 300명이 되시긴 하는데요. 사실 네. 300명하고 다 친하지는 않고, 네. 제가 속해 있는 캠페인 부문에서는 80분 정도가 돼요. 이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메신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메신저 사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플로우가 도입된 이후에는 플로우에 있는 메신저로도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기도 한데,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 작년 5월에 너무 날씨가 좋을 때 야구를 단체로 보러 가는 번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게시글을 올린 다음에 참석 가능한 분들도 파악하기도 너무 좋았고, 또 어느 쪽에서 모일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모여서 티켓을 받아서 갈지 이런 게 플로우에서 되게 정리가 잘 돼서 바로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구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뭐 누구는 늦고 뭐 이런 것도 막 계속 파악할 필요 없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야구장에 입장을 하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내 단체 행사가 있을 때도 플로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되게 친목을 다지는데 플로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소소한 소통들을 플로우 안에 옮겨보는 것도 사실 기업에서 협업을 정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이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사례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사례다,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광고업의 담당자님이 오늘 라이브에 참여해 주실 예정이다라고 했더니 몇 분이 사전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광고 대행사다 보니까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협업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거나 좀 관리하는 비법 혹은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플로우에 폴더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아,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저는 제일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네. 네.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참여한 사람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없는 것 같아서 음. 플로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플로우로 소통하지는 못하다 보니 외부 툴이나 아니면 별도 연락 수단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공유하거나 관리하는 팁도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플로우 도입 전에는 외부 고객사 커뮤니케이션을 메신저로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플로우를 도입한 이후에는 미팅 끝나면 바로 플로우에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날 광고주분께 보고 드릴 제안서 파일을 올리면은 그 파일 밑에 댓글로 광고주분께서 이 파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댓글로 정리를 해서 주시니까
물론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대면 미팅을 통해서 Q&A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에서 광고주분께서 이런 피드백을 주셨다고 댓글을 다니까 모두에게 공유가 돼서 그 부분이 되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현직자분의 입에서 이런 후기나 활용법을 들으니까 더 이제 좀 생생하고 실제 다른 기업에서도 좀 적용해 보면 좋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뭐 광고업 혹은 뭐 다른 기업의 플로우 활용 사례가 궁금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플로우를 보고 계시는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한마디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광고 회사 중에서 플로우를 도입 안 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 주변에 플로우 쓴다고 되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일하면서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여러 군데 공유하느라 이런데 너무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플로우를 진짜 짧게라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면은 아, 진짜 이걸 도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 다 듣고 계시죠? 네, 그럼 여기서 라이브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터뷰 영상까지 보고 왔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이 파일 관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카톡이나 메일로 공유하다 보면은 내가 일일이 다운받고 또 수정본이랑 파일이랑 뒤섞이다 보면은 어떤 자료에 대한 수정 사항인지도 또 섞여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플로우에서 주제나 아니면 게시물별로 또 구분해서 기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동시에 작업하시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할 때 이 인수인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플로우의 프로젝트는 내가 이제 초대하기 이전에 어떤 남겨졌던 게시물이나 댓글 이거 다 이제 초대 이후에도 그대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뭐 채팅으로 소통하시는 거 물론 좋지만 프로젝트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뭐 신규 팀원이나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에도 프로젝트에 초대만 해주시면 그냥 인수인계가 쉬워진다. 이것도 또 굉장히 협업에 필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 4개 모두 만나보고 왔는데 다들 잘 듣고 계셨죠? 잘 듣고 네, 계실까요? 4가지 사례가 모두 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4가지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좀 정착에 성공한 기업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소민님은 이렇게 활용 케이스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건 진짜 인상 깊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4개 기업 모두 이제 플로우를 잘 활용해 주셔서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많이 돋보였던 것 같고, 좀 인상 깊었던 사례는 저는 대륜NS의 오늘의 맛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소소한 소통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좀 문화를 바꾼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사용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플로우 도입하고 직원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세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본인들이 하시는 업무에서 정말 필수적인 업무, 뭐 광고업이면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뭐 공사를 많이 하신다면 이제 현장에서의 그 현황 공유, 뭐 이런 필수 업무들을 플로우로 옮겨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개개인이 따로따로 하던 기록들을 그냥 플로우 안에 모아서 언제든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미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냥 소소한 소통들, 대화들도 플로우로 옮겨와서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남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플로우 안에서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우리 이제 플로우라는 툴로 협업해보자 했는데 직원들이 안 쓰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3가지 포인트부터 플로우에 한번 옮겨보시면 더 높은 접속률과 또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활용 사례 라이브를 신청받을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어온 사전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은 분들께 함께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이제 같이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인터뷰로도 궁금한 점을 이미 해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꿀팁을 얻어가는 게 또 라이브의 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질문에 들어온 첫 번째 질문은 플로우에서 진행한 업무들을 누락 없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아, 요거는 사실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거의 탑 원. 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들이었는데, 플로우에 업무를 잘 기록했다면 이거를 이제 누락 없이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플로우는 이제 직접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실제 플로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랑 똑같은 화면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플로우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하나 보여지실 겁니다. 여기 왼쪽에 전체 업무라는 기능을 클릭해 보시면요. 네,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업무 게시물이 이렇게 리스트로 쭉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되는 뭔가 중요한 업무만 빨리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왼쪽에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구분을 한번 내 업무로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담당자가 이제 나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만 쫙 모여서 보여지게 되고요. 한 번 더 좀 필터링을 해보자면 마감일도 이번 주까지 끝내야 되는 일 뭐가 있지? 그래서 마감일을 이번 주로 필터링 해주면 내가 담당자로 지정된 업무 중에서 마감일이 이번 주인 업무만 이제 필터링돼서 모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되어 있는 업무가 있으면 이왕이면 이렇게 진행 상태도 한 번에 확인하고 그리고 마감일이 너무 지나지 않도록 같이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픈된 기능인데 이 프로젝트 안에 뭔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이슈 사항이나 뭐 QA 건이나 오류 건들이 이제 뭐 쌓이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이 상단에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능이죠.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탭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서 주고받았던 업무들을 기반으로 일종의 통계 데이터처럼 이렇게 위젯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팀 방 안에서 업무들이 얼마나 잘 처리되었고 아직 처리하는 업무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에는 위젯 생성 클릭하시고 원하는 주제의 위젯을 추가하신 다음에 뭐 가장 상단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 네, 조금 마우스 조작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위젯 위치까지도 커스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주신 두 번째 질문은 반복적인 업무에 드는 비효율적인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반복적인 업무라고 하면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보통은 뭐 일일 업무라든지 주간 업무들을 많이 아. 활용해 주실 것 같으신데 네, 이것도 한번 시연 통해서 보여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간 보고하는 거는 이제 매주 반복되는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일정 공유하실 때 주간 보고라는 이제 업무가 있다. 그럴 때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게시물마다 다 이렇게 점 3개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 게시물을 반복 등록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프로젝트에 신규 게시물로 그대로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간 보고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매주 한 번씩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주로 선택하고 뭐 요일도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주간 보고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고급 설정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일단 확인 눌러보시면 어떤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올릴 것인지까지도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타이핑해서 이제 신규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아도 정해진 그 조건에 맞는 날짜가 되면 알아서 이제 신규 게시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업무가 이렇게 그냥 날짜별로 일정한 텀을 두고 반복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규 입사자가 들어올 때마다 비슷한 프로세스로 이제 온보딩을 진행한다. 뭐 이런 경우 아까 이제 이준명 대표님 사례도 비슷했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게시물, 그러니까 반복되는 프로세스를 하나의 업무로 쭉 등록을 해두시고 요거를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복사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에 올릴 건지 선택하시고 이 수정 화면에서 그냥 타이핑해서 바로 편집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름만 뭐 이번에 새로 입사한 뭐 김대리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OJT는 그냥 이 게시물 하나 등록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될 만한 게시물을 먼저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상단 고정 해주신 다음에 이 게시물을 그대로 그냥 다른 프로젝트에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채팅으로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AI 게시물 양식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요 왼쪽 아래 이 아이콘 클릭해 보면 몇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게시물 양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AI에게 양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업무 일지도 버튼 한 번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매일매일 일일 업무 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뭐 엑셀로 작성한 다음에 취합하시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네, 지금 AI가 열심히 제가 활동했던 내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일지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긴 뭐 댓글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뭐 참석하는 미팅이 많다. 이러면 그게 다 이제 링크와 함께 끌어와지기 때문에 이 기능도 혹시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질문은 저희 업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서 다른 기업들의 활용 사례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각 기업마다 활용하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각자 기업에 맞게 업무 진행 상황에 맞춰서 이런 프로젝트 양식을 설정하고 또 규칙을 정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4가지 기업을 안내를 도와드렸지만 플로우의 AI 프로젝트 템플릿을 이제 업종별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범용적인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잠시 화면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이 새 프로젝트 만드실 때 여기 템플릿 네. 템플릿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왼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각 업종마다 저희가 잘 사용하는 그런 업종들의 템플릿을 다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템플릿도 아직 활용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양식이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템플릿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또 AI 기능을 활용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죠. 네,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키워드 입력하시면 AI가 이렇게 방도 만들어서 추천을 해주니까요. 플로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목적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템플릿 생성하기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전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거 3개를 추려봤는데 사실 모든 질문들을 저희가 다 정말 답변 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몇백 개를 일일이 다 그죠.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 질문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 혹은 플로우를 앞으로 이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디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플로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로그인 하시는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이용 가이드 버튼 눌러주시고 다양하게 뭐 영상도 있고요. 매뉴얼도 있고 또 고민 해결 게시판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과의 고민을 이제 함께 확인하는 공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 확인해 주시면 좋고 혹시 뭐 실시간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플로우 사용 문의하기 클릭하시면 기업 전용 문의방으로 연결이 돼서 저희 플로우 팀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사업부에서도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플로에 대한 더 많은 기능이라든지 좀 활용 사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채팅창으로 링크 하나 공유 드릴 건데 이 링크 통해서 저희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미팅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시간 맞춰서 이제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녹화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